라디오에서 그 교편을 잡으셨던 정병춘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박수로 환영하십시오. 그 발표 시간은 30분이고요. 제가 25분 되면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마 발표가 많은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제한된 시간상 좀 요약해서 발표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책에 적어진 대로 정병춘입니다. 먼저 간단히 저를 소개를 해드릴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강릉 무등산 쪽에서 오랫동안 그림, 화가, 동양 화가로서 활동하셨던 무대 500년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한국 우리의 그 민족의 정신인 홍익 인간 사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셨고 매우 오랫도록 연구만 하신 분입니다. 저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그분이 강주 농업고등기술학교를 24년간 운영을 했는데 제가 바로 24회 졸업생입니다. 왜 그분이 홍익 인간 사상에 대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던가 하는 것을 지금 나이가 먹어가면서 느끼게 됩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런 생각을 깊이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1974년도에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버질 겨울이고 루마니아의 그 신부입니다. 그때 그 버질 겨울이구가 1974년도에 의대 허백년 선생을 찾아왔습니다. 버질 겨울이구가 만든 문학 작품이 뭡니까? 25시입니다. 그러면 25시는 뭐냐? 우리 인류가, 우리 지구에 사는 인류가 이런 상태로 살아간다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 당시 기계 문명이 들어와가지고 발전하면서 인간의 본성이, 인간의 어떠한 그 근본적인 갖춰야 될 사상들이 전부 기계 쪽으로 넘어가고 이러게 그렇기 때문에 그걸 느껴서 그분이 이대로 가게 되면 25시 결국은 인류 세상만 망한다. 그런데 그걸 책을 써놓고 그 다음에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구가 망한다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이 지구의 그 내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위대한 사상은 없느냐? 그걸 연구를 해서 찾기 위해서 중국을 갔어요. 그러더니 중국에는 그런 거 없다. 한국에 고개에 가라. 그래가지고 고개 한국에 가지고 들어오니까 무등산에 이제 허백년 선생을 찾아가. 이렇게 해서 그분이 1974년도에 의제 선생을 찾아와서 홍익 인간 사상에 대한 얘기를 듣고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쓴 책이 한국의 예찬, 그리고 한국의 한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또 한국 국기에 대해서도 많은 그 예찬을 하신 분입니다. 저는 2015년도에 바로 루마니아 부크레스트 대학 총장께서 그런 내용을 하시고 저를 초청을 했습니다. 자, 부크레스트 대학에서 강의를 했던 버질 겨울이가 한국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했기에 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대로 얘기를 해줄 사람이 없느냐. 그래서 결국은 한국에서 추천이 된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래서 부크레스트 대학에 가가지고 맞아요. 그동안에 한국의 홍익인간 사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버질 겨울이가 한국에 3번이나 부부가 돼요. 3번이나 가서 방문을 하고 한국이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정말 그 얘기가 맞는가, 홍익인간 사상이 한국 국민들이 정말 홍익인간이 될 수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 위해서 3번이나 왔다 갔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것이 데려가서 그런 가위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홍익인간 사상에 대해서는 제 머릿속에 여러 가지로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저에게 이런 이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굉장히 기뻤지만 또 제가 퇴직한 지가 한 20년이 지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도 있었고 준비를 한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이걸 안 해요? 지금 이제 홍합나철 선생의 생애와 업적 이런 제목으로 받았는데 제가 사실 홍익인간 사상에 대해서만 좀 알지 이 홍합나철 선생에 대해서는 사실 초면이었죠. 그래서 그 보석에 나철 기념관도 가서 여러 가지 조사를 했고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이것을 작성을 했습니다. 홍합나철 선생은 아시다시피 1863년 12월에 그 벌교 칠동리 금곡마을에서 그 나용집시의 둘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아까도 다 나왔기 때문에 밑에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당시 그 호남의 석학 왕석보라고 하는 분이 그 문화에서 한학을 수업을 했고 그 20대 때 청우를 꼽아안고 그 운양 그 김윤식 선생님 가르침을 받아서 사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한말의 상황은 아까도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 열강의 각기장이었죠. 가장 봉건 세력이 그 내부적으로는 붕괴를 하면서 일본의 그 정탐선이 온다든지 또 조선 그대를 측량을 해갖고 그리고 1876년도에는 그 병자 수호죠. 그 강제로 체결이 돼가지고 인성 원산을 개항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청국도 이제 우리 조선에 와가지고 간섭을 한다고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구한말에 우리나라는 일본과 청국의 이 각국장이 배후받았습니다. 1882년에 90군데 그 초력에 반발을 해서 이목군란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나철 선생님은 그 문양 김윤식 문화로 들어갑니다. 그때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수학을 하게 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고종의 친정으로 그 대영구 물러나 있던 대영군이 복귀를 하고 대영군 편에 그러니까 대영군 편에 청국과 밀미편에 일본이 뭐 서로 대결해서 한국을 넘으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그러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884년에 갑신정변이라고 잘 아실 겁니다. 김옥균 등 탈청국 개화 정권 수립을 시도하기 위해서 청국이 너무 간섭을 하니까 그걸 좀 탈피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는데 청국 개혁으로 실패를 합니다. 뭐 3.1체나 뭐 이런 얘기를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 배우셨으라고 합니다. 1891년 나철이 29세인데 이때 문과 곧 가거를 받아가지고 또 문과에 급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거주 승정원 가주사가 되어서 그러면 관직 생활을 좀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1894년 동아혁명이 일어나고 청일전쟁 그래서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러시아와 프랑스, 독일 뭐 합쳐서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나타나니까 국내에서는 친노파들이 또 등장하고 1895년에는 일본이 경복궁을 급습을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밀비를 살해하고
을미사변을 일으켰습니다. 1904년에는 일본이 너일전쟁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동무대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1905년도에는 조선 외교권을 완전히 박탈해 합니다. 그래서 체결된 것이 을사늑약, 을사보호대학이 우리가 가르쳐. 우리가 가르쳤잖아. 역사에서 여러분들 다 배우실 수 있으라고 봅니다. 때 때문에 상판이 가렸다고. 의병들이 권리를 하게 됩니다. 똑같은 건데 상판이 가렸다. 자기를 얻고 어종은 그 핵의 밀사를 파괴를 하려고 했으나 일본의 방해로 실패에 들어갑니다. 일본이 결국은 어종을 와해해서 해결을 시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과거에 다음 문제를 해가지고 저는 이제 배설을 하다가 관직을 사퇴를 합니다. 말하자면 두 번째 관직, 승군원 관직 부경자에 근무를 하다가 보름 만에 관직을 사직을 하고 사회 나오게 되니까 이 고종께서 세 번이나 그 사직서를 반려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 세 번이나 반려를 하니까 결국 윤회를 했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1895년에는 다시 그 징세서장에 임명을 했는데 그것도 싫다 하고 고향으로 내려와서 10년 동안 입산 수도를 했습니다. 구한말 조선은 풍전 중화로 동아의 혁명이 을미사변, 너일전쟁 여러 가지 다른 나라들이 청국, 일본, 러시아가 각 국제를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의 또 정객들은 그 내부에서 조선의 그 정객들은 그 권력 정탈에 누리므로 국가의 안위와 민생을 안중에 놓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편히 관직에 앉아 국록을 먹는 것은 글 배운 자의 도리가 아니다. 죄짓는 일이고 정말 나라 발전을 막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나들은 결국 그 관직을 포기하고 장차 구국 운동의 길을 걷기로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국운동 일이라고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 업적을 남겼는데 제일 처음에 1904년도에 유신회를 조직을 합니다. 또 호남 출신 지사들로 구국운동에 나설 비밀단체인데 그 유신회를 만들어서 무엇을 하려고 했냐면 너희 그 강화 일에 참석을 해가지고 한국 독립을 보장받고자 또 일본 정객들에게는 동양 평화를 위해서 한국, 일본, 청국 이 삼국이 상호 친선 동맹을 맺고 평화롭게 살아보자 이러한 것들을 주장하고 하기 위해서 관련된 그 회의를 한다고 하는 그 뉴욕시에서 코스모스에서 개최되는 그런 회의에 참석을 하려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동양 평화로보다 4년이나 앞섰다고 합니다. 안중근 그래서 그 동양 평화론을 주장을 했는데 그보다 4년 앞설 때 동양 평화론을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외교 이러한 투쟁도 또 미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것도 그 일본의 방해로 모두 좌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도쿄의 궁성 앞에서 3일간 단식 투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주권 국가임을 선언하고 일본 침략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일본에 한 4차례를 방문을 하면서 일본의 정치 세력 있는 정치인들을 포섭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한국을 독립을 시켜달라. 뭐 이런 쪽에 이걸 외교적으로 해결할까 하고 이런 일들을 추진을 했는데 모든 것이 일본의 방해로 결국 일본에서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들이 일본 외무성에 작성한 그런 비밀 문서에 다 기록이 됐던 그 기록에 보면은 23만 50점으로 과자를 샀다는 내용까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황 나철 선생이 일본을 설득하기 위해서, 일본 정치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일본에 가가지고 어려우니까 여럿이 갔습니다. 그때 자기 혼자 간 것이 아니고 몇 분이 같이 갔는데 계속해서 여관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래서 23만 50점으로 과자를 샀다. 그걸 먹었다. 이런 기록까지 일본 비밀 문서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철 선생은 일본과 외교로 있어 어떻게 해결해 볼까 했는데 우리나라의 그 당시 조선 말의 정부나 이런 쪽에서는 정치인들은 이런 생각을 아예 하지도 않았고 또 시도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직 나철과 그 일행들 뿐이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실천한 사람들은 나철뿐이었다. 나철은 영문으로 명함까지 만들어서 매번 이 방일 외교를 벌렸던 그런 독립운동가라고 지칭해야 될 것 같습니다. 1907년에 44세 때는 자신애를 표적합니다. 이리 나철, 또 윤주찬 이런 몇 분들이 자신애를 조직을 해서 결사대 또 아니면 경비 마련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또 아니면 자금도 모았다고 합니다. 단체명 자신은 남이 새로워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새로워진다는 뜻으로 신사람을 토대로 힘을 모아 신세계를 세우는 것을 단체 살림 목적으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최지서 포범은 독립의지와 함께 토닥복수 그러니까 의적 말하면 그때 일본과 협력을 했던 그러한 원수들에게 복수를 해야 되겠다고 이 천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1차로 매국노 처단 거사 4급 조달에 착수를 하는데 우선 부인들의 회물을 모으고 그 다음에 정부의 요소 인사들에게 돈을 들어가지고 3,000원을 만들어서 그 중에 600원을 가지고 권총 60점을 샀다고 합니다. 그 200여 명의 회원을 구합한 나철은 참관장, 간신들의 목을 베는 글을 발표해서 외국노 처단을 아예 공식화했습니다. 당초에 거사하는 정월 초 일본하는 오적들을 갖다가 조상에서 일망타진하고 결정을 했는데 일본의 아주 일본 경찰들의 경비 강화로 무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로 몇 차례 거역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되지 못하고 실패로 실은 돌아갔습니다. 그때 을사오작 그 처단 격려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성공을 하느냐? 말하자면 의적 5명들 한일 보호조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했던 사람들 5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처단해서 처단해야 되는데 그 일이 성공하느냐가 오늘에 있고 그 실패하느냐가 오늘에 있습니다. 사느냐가 여러분들에게 있고 죽느냐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말하자면 국민들에게 그걸 같이 한번 해보라고 고소하는 내용이겠죠.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자신에게 들어간 처단 대상이요. 그것은 특입니다.
뭐 박대순, 이주영, 권중현, 이완용, 이재명, 이근태 뭐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 역사에서 이름을 다 보셨을 겁니다. 이용래는 재원들과 중서 사동에서 군부 대신 권중현을 기다리고 있다가 인력거를 타고 권중현이 나타나서 단총으로 쏘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살은 시킬 수 없었고 상처만 낸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일본 경찰들이 그런 행사에 있어서 경계를 아주 엄하게 펴들기 때문에 결국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고 말았습니다. 대한제국정부는 이 사건을 정부 전복을 위한 내란으로 단정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자들은 전부 평미원으로 이송하고 진상 파악에 나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철과 그 주모자들은 자수를 합니다. 나철. 그래서 말하자면 나철의 매국노 처단 거사가 전모가 드러납니다. 자수를 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전국 국민들에게 퍼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좀 우리와 이러한 입장이구나. 뭔가 거기에서 느낀 바가 많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 그런 얘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관련자 30여 명은 최고 10년에서 5년의 유배역, 평리원에서 판결된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도라든가 신학원 지도라든가 진도 등으로 유배를 했습니다. 나철은 최고위원 10년 유병을 받고 전남 신안군 지도로 정배되었는데 병령 검사 이준의 은사 건의로 조정이 그 다음에 10월에 그 특사로 풀어줬습니다. 자유의 몸이 된 나철은 시대를 또다시 일본으로 가는데 4차 강의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가가지고 다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내가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구국운동을 해가지고 결과가 제대로 나오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 민족 정신으로 뭉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국군 회복은 무국지사 몇 사람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전 민족 차원의 일심 강제의 절실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 정신인 혼인인간 정신으로 뭉친다면 민족의 저력을 키워낼 수 있을 것이고 바로 그것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을 것이 아닌가. 비록 국군이 투여해서 현재 나라는 망했으나 민족의 의를 지켜내면 나라는 언제든지 되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생각이 여기에 이르다 일본에서 정치적 구국운동을 이렇게 쓸데없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귀국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귀국할 때 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백봉선사, 백병과 둘백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암시를 받았다고 하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남나철 선생은 각오를 한 겁니다. 이제 홍익인간 사상, 홍익인간 이화세계를 실현하자. 민족 정신으로 뭉치는 길만이 우리가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고 우리나라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강력하게 갖게 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나철의 그 예언시입니다. 예언시. 그리고 끝머리가 혼인이화였죠. 혼인이화. 그리고 아까 설명 아까 증거를 생각이 듭니다. 이걸 예언시를 해설을 하자면 올리는 1945년 8월 15일에 일본
소련과 미국이 나라를 남북으로 분단하고 공산주의와 외래 문화가 민족과 국가를 망치고 공산주의와 자유의 극한 대립이 세계를 파멸하였으나 마침내 한민족의 선거 문화가 크게 번창하여 대립 파멸을 막고 홍익인간 이화 세계를 이루리라. 이런 내용입니다. 홍한 나철 선생께서는 3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언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915년에 홍한 나철 선생이 저 시를 썼다는 얘기고, 그러면 그때 어떻게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폐노할 줄 알겠습니까? 그러나 아마 도가 통한 분이 아니었던가, 무엇인가 감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시에다가 넣어놓은 것이, 예언시에 넣어놓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당군교를 중과한 겁니다. 구국운동 4라고 번호를 붙였습니다만, 민족 정신의 결집을 위해서 당군교를 중과. 대한제국의 국군이 쇠퇴하던 나치를 주목한 것은 민족 정신의 결집이었습니다. 국권 소와 국민의 애국심에 불을 붙이려고 시도했던 을사오적 처단 거사가 실패를 하자, 그는 바라는 망에도 민족은 살아있다며 국민의 정신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민족 원리의 종교인 당군교를 새로 일으켜 민족의 정통성을 세우고 국권을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나처럼 기는 음력 경을 거듭날 사실을 위해서 서울 북부에 그 대군 대왕 신의를 모셔놓고 이 대처의식, 그러니까 천대를 거기서 올립니다. 천대를 올리고 이날 하늘의 신과 땅의 백성들을 향해 당군교 포명서를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홍한 나철의 당군교 중광인데, 기윤에 의해서 그가 기윤에 의해서 기육 중광이라고 부른다. 이제 5분이 남아가지고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래요. 그 중간 다시 빚는다고 하는 것이 있었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종교로, 당군교를 대종교로 개칭을 합니다. 대종교로. 그 대종교의 뜻도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많이 아시라고 생각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종교 개칭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친일분자들이 당군교 그래가지고 뭔가 헐뜯고 그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제에서 당군이라고 하면 시종입니다. 탄압을 심하게 하기 때문에 대종교로 바꿨다. 대종교 이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 경절에서 대천절, 어천절, 중강절, 가령절 이런 걸 그때 나철 선생은 주장을 했었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개천절은 당연히 건국 기념이고, 그런데 대종교의 개천절은 신인 한백음의 백두산 강림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천절은 그 배달 임금 황금이 93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다가 기원전 2241년 아사라에서 하늘로 올라간 날을 기념하는 날로 음력 3월 15일이다. 이렇게 했고요. 이건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제 감시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죠. 말하자면 여러 가지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대종교 교인 수가 21,539일에 달해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감시가 강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가지고 경시청에 잡혀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일본은 대종교인들을 활용하려고 했었으나 활용할 수가 없었고,
대종교 교인 수가 증가하자 총독부에서는 바로 탄압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대종교에서는 사실 내가 근신을 해라. 말하자면 탄압은 심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교인들의 정치에 관여하지 말 것, 총독부와 제정한 신법을 잘 지킬 것, 재산 관리는 법률을 신뢰할 것, 억울한 일을 당하면 성실으로 해결할 것, 이러한 것들을 들어주면서 일본 총독 정치에 좀 협조하는 듯한 그런 행위를 보이는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대종교가 또 그다음에 만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만주 진출에서도 또 여러 가지 여기서 역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1912년 9월에 보면은 그 오백교가 신도가 입교를 했는데 기독교인들이 대거 이게 이쪽으로 들어왔다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총본사를 중국적으로 이쪽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 이전을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 교구의 책임자를 소개를 했다 해가지고 여러 개의 교구를 만듭니다. 그래서 일본은 결국은 대종교와 천도교, 민족 종교는 종교 단체가 아닌 유사 종교 단체로 해가지고 완전히 탄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결과 대종교 종교 활동이 금지가 되고 있죠. 또 중단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 뒤로 이제 말하자면 나철 선생은 활동도 못하게 하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결국은 삼성사에 그 공신 간다고 해가지고 삼성사에 참배를 간다고 해서 거기에서 마지막 길을 가게 됩니다. 삼성사 아래마을에 도착해서 그날 아침에 삼성사에 올라가보니 당신은 오랫동안 돌보지 않아 주변 영광했다. 그래서 이것을 거칩니다. 거쳐가지고 그 다음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썰의식, 제천의식의 그 현대 비슷한 썰의식을 올리고 그때 전동마을 그 마을에 31명이 참석을 했는데 나철이 저녁에 대종교 전통 예법에 여러 가지 행사를 마친 다음에 자진을 하니 결국 예식을 마치는 그날 이제부터 3일간 결식을 하자 이렇게 해서 문을 열지 말라 하고 문을 잠가놓고 거기 안에서 결국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먹지 않고 완전히 음식을 끊어버릴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좀 마무리. 사망 시각은 15일 밤 12시로 수정되어서 책상에 동안 편지 전통과 공화장에서 교단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황나철 선생은 이렇게 해서 나라를 최종적으로 마무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철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후세들에게 그 남긴 가져가 보건데 어마어마하게 끝낼수 이 대종교를 부흥해야 되지 않겠느냐. 당분전 건립을 하기 위해서 대종교 현지는 대종교 쪽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들을 합니다. 삼종사묘를 지금 현재도 홍한나철, 부원, 빙교원, 벽고서이 중국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 이쪽으로 모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민족정신, 홍익인간 사상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홍익인간 사상 교육을 세계화에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정도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뚜렷하게 이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은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는 30분이 더 길 줄 알았는데 쌈님, 자, 감사합니다.